어떻게 좀 나갔다 다시 들어와요? 자,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마지막 테마가 부동산의 특성. 여기서 한 문제 물어봅니다. 부동산 특성. 63페이지. 63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의 특성 나왔죠? 이거 나와 있는데, 그 아래 박스를 보시면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 구분할 수 있는데, 건물의 특성은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뭘 물어봐요? 토지의 특성을 물어봅니다. 간단히 하시면 돼요. 토지의 특성.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용어들 있죠?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해가 좀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2월 말에 감정평가 3방식을 할 겁니다. 뭘 한다고요? 3방식 곧바로 할 겁니다. 우리 12월 달에 공부하신 분들은 앞부분에 기초이론을 공부했는데, 만약에 좀 늦게 오신 분들은 그거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고 곧바로 3방식을 바로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3방식에 있는 내용 외에 간단한 얘기들이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정리할 겁니다. 자, 마지막 테마가 뭐냐면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이 특성은 무슨 특성인지 물어본다고요? 토지의 특성을 물어봅니다. 토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토지의 특성을 물어봐요. 100%. 자, 먼저 토지의 특성은 먼저 자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이 있다고 하면 신이 인간에게 이런 땅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이 어떤 땅을 줬냐면, 신은 땅이라는 게 힘을 가하게 되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대로 있는 거 아니면 꼼짝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자연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자연적 특성. 자, 그러니까 어디 갔냐면, 자, 노란색 누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자, 귀찮아서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걸요, 부동성이 따집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움직일 수 없다. 이걸요, 이런 걸요, 자연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자연적.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문적 특성. 요거는요, 자,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일반적인 부동산 활동할 때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부여한 거 아닙니까? 이걸요, 인문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한 칸 띈 다음에 용도에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해줄게요. 병합 분할이 가능하게 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 땅을 갖고 있는데 땅이 부족해서 여기 옆에 있는 땅에서 합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구입해서 합쳐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병합이 가능하다 해줍니다. 그럼 나중에 돈이 없으면 이거 잘라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분할이 가능하다. 이거는 신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신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움직일 수 없는 게. 근데 요거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합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라서 못 팔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자, 부동산의 이제 자연적 특성은 맨 먼저 부동성과 두 번째는요, 부증성이 있다 해줍니다. 부증성은 꼼짝해요.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해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영속성이 있다집니다. 영원히 존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이상은 영원히 존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땅이든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다. 개별성이 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일단 위치부터 다르고 지형, 지세, 지질, 지방 이거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요, 개별성이 있다. 그리고 어떤 땅이든 다른 땅하고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인접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접성. 자, 요 정도를요, 자연적 특성이다 해줍니다. 요 정도를요, 자연적 특성. 그 다음에 인문적인 특성은요, 다른 건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요 정도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요, 토지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뭐 갈비집 하다가 뭐 편의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 쓸 수 있다는 걸요. 용도의 다양성. 그리고 병합 분할의 가능성. 세 번째는요. 자, 이 물리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물리적이고 절대적 위치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땅이 어떻게 막 움직입니까? 다만, 자, 이 주변 환경이 변하면, 예를 들어 요 지역에 서울대가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이걸요. 예, 그 인문적이고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입니다. 인문적이고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변하면 부동산 가치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위치의. 자, 헷갈리게 하면 위치하니까 이거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자, 주변 환경이 변하면 사람이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럼 사람은 똑같죠. 근데 약간 좀, 거들먹거리지 않나요? 여기 사람이 좀 달라지잖아요. 이런 걸요,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를 가지고, 다른 거는 처음에 안 물어봅니다. 국토성 정도 하나. 국토성은, 자, 토지라는 것은 개인의 사유이기 이전에 국토죠. 국가가 있어야 개인의 땅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국토성이 있다 집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하나하나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지금부터 자, 꼼짝 못하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꼼짝 못하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냐는 얘기죠. 일단은 맨 먼저 64페이지에 맨 위에 5에서 5번째 줄 부동성 있죠. 부동성은 첫 번째 줄. 자, 다른 재화와는 달리 이동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우리 토지는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부동성이 있다 집니다. 말 그대로 부동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동산이다, 얘는 부동산이다 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꼼짝 못하는 거를 부동산, 막 움직이는 걸요, 동산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일반 이렇게 구분합니다. 두 번째, 그 옆에 보면 자, 공시 방법이 동산과 다르게 되는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제주도에 가서 돌 하루방 하나 구입했다. 그럴 경우는 내 거라는 사실을 알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들고 오면 됩니다. 이걸요, 점유를 요한다 하지만. 돌 하루방 모르시나요? 돌로 된 할아버지 할머니 인형 있습니다. 요거 그냥 들고 오면 되죠. 이걸요, 점유를 요한다 하집니다. 근데 제주도에 있는 땅을 내가 구입했다. 그러면 요거를 백도 발음도 안 되네요. 백백에다가 들고 올 수 있나요? 못 들고 오잖아요. 큰일 났네. 그래서 이거는 거기 공적 장부에다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요, 등기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등기한다. 그러니까 공시 방법을 달리 하는 겁니다. 달리. 그 다음에 맨 아래쪽 볼게요. 11번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시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 시장. 요거는 이제 뭐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아니면요 뭐 중앙시장, 뭐 지역마다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걸요, 구체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 이런 걸요, 구체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옷을 하나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시장 가서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직접 옷을 보고서 아니면 두부를 이렇게 찍어보고서 하나 샘플로 한 거 먹어보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굳이 뭐 정보 활동이 아주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직접 보고서 거래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 구체적 시장이 아닌 형태를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 시장이 아니면 다 추상적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 시장 볼게요. G마켓. G마켓 들어가서 옷을 하나 구입한다. 그러면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입니까? 물건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컴퓨터상으로만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일종의 추상적 시장입니다. 아니면 자본시장 같은 거 볼게요. 우리 내가 주식을 구입했다. 주식을 구입했다는 얘기는 그 회사를 예를 들어 주식을 10% 구입했다는 얘기죠. 어떤 회사? 그럼 회사의 지분을 10% 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를 사고 파는 시장이 뭐예요? 자본시장입니다.
뭘 사고 판다고요? 회사를 사고 파는 게. 내가 50% 이상을 구입했다. 그러면 회사가 실질적인 데가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회사를 사고 파는 시장을요, 자본시장이라는 겁니다. 주식시장. 근데 회사를 여기다 올려놓고 사고 파나요? 회사는 엉뚱한 데 가 있는데, 그 주식이라는 권리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다 뭐라고요? 이거를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 때로는요,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피스텔 하나 지어서 분양 직원들 데려다가 분양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거 물건 갖다 놓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라면요, 구체적 시장입니다. 근데, 춘천에 있는 부동산을 여기서 거래할 수 있어, 없어요? 여기서 아까도 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걸요, 물건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여기서 뭘 거래하는 거예요? 계약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권리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때로는요,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추상적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양가로 2번 볼게요. 양가로 3번에 그러다 보니까 정보 활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춘천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건지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도로는 잘 깔려 있는지, 학교는 있는지, 가격은 적정한지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요, 직접 가서 또 확인해야 됩니다. 뭐 유치권 같은 거 행사한다면 이거는 등기부에 안 나와요. 직접 가서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 부동산도 직접 가봐야지 여기서 무슨 컴퓨터로만 거래합니까? 그죠? 학교가 있는지, 학교는 제대로 된 학교인지 다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2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임장 활동화 된다. 직접 현장에 임해서 활동하는 걸 뭐라고요? 임장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8번 볼게요. 8번. 자, 8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담보 가치로서는 안전하다. 담보 가치로는요, 안전하다.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걔 갖고 있던 시계를 담보 잡았습니다. 담보 잡았는데 찜질방에서 자다가 어떤 놈이 훔쳐갈 수 있어, 없어요? 담보 가치가 이제 불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토지를 담보로 잡았다, 그놈 거. 그러면 토지를 누가 가방에 훔쳐가나요? 훔쳐가지 않죠. 담보 가치로서는 안정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보 가치로서는 안정성.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특강할 때 이제 몇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있죠? 이거 딱딱 주어지면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거의 다 맞춥니다. 맞추니까 걱정 마세요. 괜히 뭐 어수선하게 그냥 이것저것 다 읽고 하지 마시고, 뭐 대충 저런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충 뭐라고요? 저런 거구나. 자, 이번에는 오른쪽 볼게요. 65페이지 보시면 부증성 나왔어, 안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물리적으로 토지의 면적을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해줍니다. 부증성.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지가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긴 땅이죠. 북한도 우리 땅이라고 치자. 그러면 바다 밑에도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 없다고 하는데, 오늘 수업 끝나고 가셔서 그 바닷가 가서 이제 물 좀 퍼내 보세요. 퍼내 보시면 언젠가는 뭐가 나와요? 땅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 물 푸다가 이제 지구에서 못 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거 푸다가. 자, 요 밑에 땅이 있어, 없어요?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땅이 이렇게 볼게요.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택지로 쓰고 있답니다. 택지. 이만큼은요, 농지로 쓰고 있답니다. 농지나 임지. 이만큼은요, 바다로 쓰이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저만큼인데 저거를 생산비를 투입한다 해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증성이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걸요, 부증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 거기 볼게요.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노동자분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 안 늘어나요? 건물도 계속 늘어나죠? 근데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한다 해서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대로잖아요. 이거를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수량이고 요거는 가격입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가 전체 이만큼 토지가 이만큼이라고 치자.
처음 하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 전체가 이만큼이라고 치자. 이런 부호도 처음 들어보겠네요. 그냥 처음 하시는 분은 이렇게 그냥 아세요? 그러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하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자, 어떤 재화에 예를 들어 롱패딩 코트의 가격이 좋아졌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옷 만드는 회사는 이런 거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은데 토지의 가격도 올라가면 토지를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토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더 많이 만들어 팔 수 있어 없어요? 없어서 항상 공급량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의 형태가 됩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수직의 형태. 자, 읽어볼게요.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자, 2번 볼게요. 공급곡선은 수직의 형태가 됩니다.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집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줄에 균형 가격의 성립이 어렵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치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면 공급자는 공급을 늘리고 싶은데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만 폭등하는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만 폭락하는 겁니다. 자, 수요 때문에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성립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그 4번 보겠습니다. 지대 및 지가를 발생시키면서 자 5번에 보면 맨 끝에 지가 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그 맥주가 부족하면 맥주 새로 만들면 되는 거죠. 맥주가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또 막 맥주를 만들려고 하죠. 다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갔다. 근데 토지는 막 그 토지 특히 도시의 인근의 토지는 서로 이용하려고 안 하려고요? 서로 이용하려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공급량 늘리고 싶은데 늘릴 수 있어 없어요? 늘릴 수 없으니까 계속 지가가 상승하는 지가가 뭐냐면 토지 가격을 얘기합니다. 토지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부증성 때문에 겁니다. 늘릴 수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한 7번 해볼게요. 7번의 중간에 토지 부족 문제를 일으키며 맨 끝에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그러니까 토지가 항상 부족하죠? 부족하면 새로 만들 수 있는데 토지는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토지 부족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도시 인근의 토지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를 비싸게 구입해서 한 2, 3층 지어서 이용하게 되면 손해죠? 자꾸 층수를 자꾸 올리려고 합니다. 이걸요 집약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자꾸 한정된 토지에다가 노동자분을 많이 투입해서 이용하죠? 이걸 집약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D까지 한 다음에 들어오시면 훨씬 낫습니다. 네, 지금은 자꾸 집약적 이용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토지라는 것은 자 인구가 증가하고 자꾸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리고 산업이 발달할수록 토지를 자꾸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 그럼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런 미리 땅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아까 같은 공안지 같은 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더 큰 땅을 갖게 됩니다. 3억짜리가 6억짜리, 6억짜리가 또 가격이 올라가서 12억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가진 사람이 계속 더 큰 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1%가 몇 프로라고요? 상위 1%가 사유지의 60%를 갖고 있는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공안지 같이 비효율적인 이용도 될 수 있고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뭐라고요? 더 큰 땅을 갖게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돼야 한대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에 상당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겁니다. 토지요 뭐라고요? 공개념. 그래서 우리 3번 볼게요. 양가로 3번에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고 토지 공개념이 요구된다. 이렇게 토지 공개념이 요구된다. 자, 이해가 약간 안 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가볍게 넘기세요.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지금 처음 듣는 용어들이라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네요. 이런 부분 다 맞춥니다. 다음 주부터가 약간 좀 까탈스럽습니다. 다음 주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요거보다는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이해가 안 되신 문장 넘기세요. 편하게 넘기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할 겁니다. 3, 4월달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다 또 하고,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영속성. 자, 첫 번째 주 중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물리적으로 소모 또는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 이걸요 영속성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이걸요 영속성이 있다 입니다. 그래서 1번에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상 용어인데, 내가 그 마티즈? 자, 이 스파크 한 대를 구입했다. 그래서 면허를 못 따는 바람에 마당에 세워놓을 수 있어 없어요? 마당에 계속 세워놓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될 수 있는 거죠. 가만 놔두면. 그잖아. 그 다음에 마모되거나 태풍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애들이 칼로 긁어놓을 수 있어 없어요? 예, 이걸 손상될 수 있다. 이런 거를요 물리적 감가라는 겁니다. 무슨 감가라고요? 근데 토지가 늙나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칼로 긁어놓나요? 칼로 긁어놓으면 살짝 덮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자, 건물 같은 걸 내가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점점 떨어지더니 언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토지는 자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나요?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 보존력이 매우 우수하다. 그냥 우수한 게 아니라 매우 우수하다 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자 아주 영속적으로 존재하니까 내가 수박을 1,000원에 구입해서 3년 있다 10,000원에 팔고 그러나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토지는 영속적으로 존재해요, 안 해요? 하니까 여기서 1억에 구입해서 한 20년 있다가 100억에 팔 수도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요 소유이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갖고 있으면서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용하면서도 원룸 지어서 임대하게 되면 임대료 대여 안 돼요? 이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속적으로 존재하니까 소유이익도 생기고 그리고 이용이익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거기 자 그러니까 3번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토지는 영속적으로 존재해요, 안 해요? 하다 보니까 자 요 부분을 누구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는 거죠. 갈치를 빌려준 시장 봤나요? 없잖아요. 근데 토지를 빌려준 시장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해요, 안 해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가 안 가나요? 생각해 볼게요. 우리 수박을 빌려준 시장 봤나요? 수박을 팔고 사는 시장이 있지만 빌려준 시장 없잖아요. 왜냐하면 금방 없어지고 썩어 문드러지니까. 근데 토지는 썩어 문드러져요?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준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번 볼게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든가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자, 우리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재건축 이론 이런 게 서점 가면 무지장 많습니다. 근데 토지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자 8번 볼게요. 8번에 자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한다. 자 내가 수박을 구입하면서 3년 뒤에 오를 걸 예상해서 미리 구입하고 이러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부동산은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5년 뒤에 이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 합니다. 그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먼 미래도 내다보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요 장기적 배려 혹은요 배려의 장기성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알아도 기본적인 문제는 다 풀립니다. 기본적인. 그 다음에 이번엔 개별성 알아볼게요. 자 개별성은 어떤 땅이든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물리적으로 같은 토지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토지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동일한 지역에 있는 A라는 땅과 B라는 땅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위치부터 같아요, 달라요?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온도, 습도 이런 거 따지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요, 개별성이 있다 해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개별성.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뭘 좀 알아볼까요? 자, 2번에, 양가로 2번에 맨 끝에 보니까 가격을 개별화, 구체화 시킨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라 하더라도 1층 다르고 2층 다른 거죠? 앞집 다르고 뒤집 다른 거 아닙니까? 토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과 이 땅 다른 땅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자, 이 전국 어디 가나 똑같은 맥주를, 카스 맥주라면 똑같은 맥주를 파는 거 아닙니까? 다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얘는 다 똑같은 한 평이라도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개별화, 가격을요, 개별화, 구체화 시킨다 해줍니다. 그리고 3번의 맨 끝에 보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카스 맥주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우리 토지는 한 평당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첫 번째 줄 중간에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나중에 지역마다 가장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을 다 뽑아내서 이거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걸 표준지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라든가 아니면 뭐 보상 같은 거 책정하려고 미리 이제 평가해 놓을 수 있는 건데, 자, 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그리고 맥주 같은 건 다 똑같죠, 거의. 아무거나 끄집어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다 다르니까 표준지 선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준지라는 걸 선정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에 인접성 알아볼게요. 인접성. 자, 인접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첫 번째 중간에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반드시 뭐와 연결됐다고요? 제가 이제 첫날부터 감기가 좀 걸려들어서 원래는 이제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꾀꼬리가 이제 꾀꼬리처럼 이제 그 옥구슬 굴러가듯이 막 또릿또릿하는데, 첫날부터 이제 감기가 약간 있어서 얘가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일 겁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안 좋아 보여요. 다음 주부터는 좀 심해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그러니까 거기 보시니까 반드시 다른 토지와 어떻다고요?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인접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볼게요. 자, 2번에,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협동적 이용에 대한 근거다. 협동적 이용에 대한 어떻다고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외부 경제 및 외부 불경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편, 외부 경제와 뭐 관련되어 있다고요? 외부.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정책에서 공부할 건데, 자, 여기가 이제 주택가가 딱 있습니다. 주택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그러면 남한테 이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없어요?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래 널기도 힘들고 시끄럽고, 뭐 시커먼 차 왔다 갔다 하니까 집값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보상도 안 하는 거를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거를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요, 외부 불경제 줍니다. 남한테 이득을 주는 걸요, 외부 경제. 이런 것들을 정책론에서 공부할 겁니다. 할 건데, 근데 이게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자, 얘가 왜 얘가 피해봐요?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접성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집을 들고 다른 데 간다면 손해 봐야 안 봐요? 토지하고 집을 들고 다른 데 가면 손해 안 보죠?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입니다. 인접성과 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을 정책론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자세히 할 거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요, 외부 불경제다. 남한테 이득을 주는 걸요, 외부 경제. 이런 게 생기는 이유는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연탄 공장이라고 해서 이 아파트 근처에 있어야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도 지들끼리 몰려 있어야 뭐 정보도 좀 교환하고 여기서 만든 거 옆 공장에 팔 수도 있고 같은 시설도 이용하고 이게 훨씬 낫죠. 그죠? 그러니까 공장은 공장들끼리, 주택은요 주택들끼리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이런 이론을요 협동적 이용에 대한 근거다 해줍니다. 협동. 그러니까 어울리는 토지끼리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요 협동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주택은 주택끼리,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이용하는 걸요 협동적 이용의 근거다.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볼게요. 양가로 3번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리적 근거다. 자 개발이익은 어떤 지역을 도로를 내겠답니다. 도로를 내고 뭐 지하철 유도에다 내겠답니다. 그러면 이런 근처에는 땅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근처에다가 상업 활동하려고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하철 앞에니까 당연히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서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오르는 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지가가 올라간다 해줍니다. 근데 이 지역이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미리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미리 막 이용도 안 하면서 구입해야 하나요? 그러면 지가가 막 급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요 정상 지가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근데 그러면 이걸 누가 가져가요? 미리 정보를 입수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세금 걷어서 이거 까는 거 아닙니까? 도로 같은 거? 그걸 왜 얘들이 가져갑니까? 그죠? 세금 낸 사람이 다 골고루 이익을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걸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 해줍니다. 뭐란다고요? 개발 이익 환수. 그죠? 근데 이게 근거가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개발 이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접성 때문에. 그리고 5번에 볼게요.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만약에 땅이 이렇게 자 보세요. 다 떨어져 있다고 치자. 다 강 같은 걸로 해서 다 떨어져 있으면 경계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땅끼리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어디까지 네 거냐 내 거냐 따져야 돼요? 안 따져야 돼요? 따져야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걸 막 암기하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바람직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대충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막판에 제가 이제 써드리는 내용 있잖아요. 그만 싹 읽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이 아니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 넘겨볼게요. 68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인문적 특성 있네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이게 인문적 특성이냐 아니면 자연적 특성이냐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 요거는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개인적으로 놀고 있네. 이렇게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떻게 놀고 있다고요? 개인적으로 놀고 있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콩가루 집안 있잖아요. 콩가루 집안은 부부도 개인적으로 놀고 있고 애들도 애들대로 다 놀고 있습니다. 이런 걸요 부부가 개인적으로 놀고 있네. 콩가루 집안 아시나요? 콩가루 이렇게. 그 나머지는요 인문적. 물어보면 요거밖에 안 물어봐요.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 인문적 특성 알아볼게요. 인문적 특성은요 용도의 다양성 읽어보겠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첫 번째 줄. 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특성.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특성. 그러니까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약간 이제 다음 주에 이런 그림을 그릴 건데 요거는 가격이고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이라면 가격이 이만해도 이만큼을 공부밖에 못하죠. 올라가더라도 늘릴 수 없는 거죠. 그래, 이렇게 수직의 형태가 됩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수직의 형태. 근데 만약에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농지를 택지로 바꾸어서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바닷물을 메꿔서라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 물리적인 절대량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걸요, 이렇게 공급하는,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요 불가능하다 집니다. 근데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요 경제적 공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공급이라고요? 경제적 공급. 요거는 가능합니다.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을요 경제적 공급 혹은요 용도적 공급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택지라고 치자. 뭐라고요? 택지라고 치자. 그러면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다면 택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택지 가격이 좋아졌죠? 그러면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 가능하죠? 공급량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라고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걸요 경제적 공급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디 갔냐면 거기 1번에 볼게요. 양가로 1번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경제적 공급 곡선은요 우상향함으로 공급 곡선을 탄력화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린 걸요 우상향한다 해줍니다. 이걸요 수직이다. 이걸요 우상향한다. 이거 약간 어렵네요. 처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안 하려다가 그냥 깜빡하고 하는 겁니다.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제가 이거 집에서 체크하고 왔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겁니다. 자, 이거 없는 걸로 할까요? 이거 없는 거 지금 취소할게요. 이거 그린 거 취소하고 이거만 하시면 돼요. 이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는데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알고 계세요. 이걸요 경제적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볼게요. 창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 새로운 용도로 막 창조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어디냐면요 자, 이 정도 새로운 용도로 막 창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번에 볼게요. 토지의 부증성과 함께 최유효 이용의 판단에 대한 근거다. 그러니까 토지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용도로 쓰다 보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적의 용도냐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최유효 이용의 근거다. 만약에 한 가지 용도로밖에 못 쓰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용도로밖에 못 쓰는 거죠. 근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최고 최선이냐 이거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에 대한 근거다. 이렇게 최유효 이용에 대해서 나중에 할 겁니다. 오른쪽 볼게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병합 분할의 가능성 두 번째 줄. 자, 면적을 큰 규모로 합치거나 작은 규모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성격 참 더럽네요. 어쨌거나 성격이라도 했네요. 자, 그러니까 큰 규모로 합치거나 작은 규모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성질, 성격 이렇게 성격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거나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어떤 사람이 자 10평짜리 너무 작네요. 20평으로 이제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거용으로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근데 어느 날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막 상가가 막 들어서길래 나도 갈비집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20평 가지고 이 갈비집 하려고 했더니 할 수는 있지만 20평 가지고 갈비집 해봐야 주차장도 안 나오죠?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80평을 팔겠답니다. 그러면 총 몇 평이 된 거예요? 100평 된 거 아닙니까? 100평 정도라면 갈비집 할만해요, 안 해요?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를 바꾸는 게 자, 이 주저주저 했었는데 때마침 그 합쳐지니까 용도를 바꾸는 게 수월해져서 안 수월해졌어요? 수월해졌다 이걸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준다 해줍니다. 용도의 다양성을요 지어준다. 그리고 땅이라는 거는 합치다 보면 때로는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나치게 또 합치게 되면요 오히려 평당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땅을 뭐 적절히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땅 가격이 평당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막 짜잘하게 자른다. 그러면 오히려 평당 가치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할에 따라, 합병 분할에 따라서 증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감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증가는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감가는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증가는요, 가치가 올라간다. 감은요, 가치가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해서,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볼게요. 토지의 인문적 환경이 변하면 토지의 가치도 변한다는 특성. 아까는 성격이라 해놓고 여기서는요, 특성이라 했네요. 자, 어쨌거나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도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 그죠? 그런데, 여기 땅도 있겠죠? 그러면 이 물리적인 위치는 변할 수 있어, 없어요? 물리적, 그 다음에 절대적 위치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꼼짝 못 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나중에 할 겁니다. 물리적, 절대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근데, 자, 요 지역은, 일반 공원이 들어왔습니다. 일반 주변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공원 들어오니까. 가치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네요. 근데 여기는 같은 공원은 공원인데, 공원 묘지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묘지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공동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 달걀 귀신이만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고요? 달걀 귀신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는 집 밖에 올라가 떨어져요? 떨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변 환경이 변하면, 자, 이거를요, 자, 지금부터 이런 표현합니다. 인문적,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입니다. 인문적 뭐라고요? 땅은 가만히 있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그냥 싸지고 그냥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인문적,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다시 할게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얘는 물리적, 절대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주변 환경이 변하면, 인문적, 자, 상대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자, 몇 장을 쭉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9페이지. 자, 10번 볼게요, 10번. 다음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인접성은 용도면에서 대체 가능성을 갖게 되며, 이런 용어는 3월 달에 하기로 하고, 다만,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의 근거다. 아까 개발 이익을 왜 환수하냐면, 옆에 있으니까 이득 보는 거죠? 이거 맞는 겁니다. 이번에, 자, 아까 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연탄 공장이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부동성과 인접성. 2번 볼게요. 부동성 및 인접성을 인하여 쓰레기 소각장 또는 공원에 설치 등과 같은 토지용 행위에 따른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득 주는 걸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남한테 피해 주거나 이득 주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개별성은요,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 배제 및 부동산학에 있어서 원리나 이론 도출을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겁니다. 4번에 영속성은, 자, 아까 같이 토지가 늙어요, 안 늙어요? 누가 칼로 긁어 놓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의 적용 배제 및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갖고 있으면서 이익이 생겨, 안 생겨? 생길 수 있고, 누구한테 이용을 남한테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소유이익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1억에 거기서 얼마에 팔았다고요? 어떻게 알았어? 100억에 팔아요. 그거 시험에 나옵니다. 얼마에 팔았는지. 그래서 이런 건 소유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영속성 때문이에요. 영속성. 그리고 5번에 부증성은 지역별로, 자, 생각해 볼게요. 어떤 지역은 아파트가 남아돌고, 어떤 지역은 아파트가 모자란다고 치자. 그러면 남아 돈을 갖다가 옮길 수만 있다면, 자, 이 지역 간의 수급 불균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지역은 모자라고, 남아 돈다는 얘기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땅은 땅이 막 남아 돌고, 어떤 땅은 땅이 부족하고, 그러면 남아 도는 걸 옮길 수만 있다면 해결되는 거죠. 아, 맥주 같은 경우는 맥주가 부족하다. 어떤 지역은 남아돈다. 남아돈 걸 옮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토지는 옮길 수 있어, 없어요? 이거는 부동성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건 아닙니까? 부동성 아닌가요? 자, 그래서 요거는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은 지역별로 초과 공급이라는 게 물건이 남아 돈다는 얘기입니다. 초과 수요는요, 물건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 초과 공급은요, 물건이 남아 도는 거. 초과 수요는요,
모자라는 거. 이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이거 할 겁니다. 느낌으로 딱 보니까 5번 답이 같지 않나요? 맞죠? 같잖아요, 다. 모자라는 것에서 옮길 수만 있다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에 그거 꼭 들고 오세요. 계산기 들고서 한 30분 동안 그거 가지고 만작거릴 겁니다. 만작. 재밌어요, 이것도. 하다 보면. 오늘은 이제 요 정도 하고 얼른 들어가 쉬시고, 그리고 매주 오늘 한 거를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OX가 아니라 간단히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로 이제 한번 복습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5분 정도 일찍 오셔서 한번 쭉 풀어보세요. 전 시간에 한 거를 한번 쭉 복습한 다음에 넘어가시면 훨씬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다 보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은 나한테 선생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한번 딱 본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이렇게. 오늘 요 정도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